전화가 왔을 때 지금 공부하는 시간에 전화가 왔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알 리가 없고 문자를 통해서 누구인지 물었더니 빌라를 보고 전화를 땄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부를 그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이 일어났지만 30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감각과 생각이 한 쌍이 되어 생각을 내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생각을 결정하고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행복을 찾아 기웃거리다가 행복의 파랑새는 잡지 못하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자기의 만족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돈이 생기고 애인이 생기고 이름을 날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행복이 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을 잡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복을 잡으려면 지금 여기에서 잡아야지 미래에 행복하리란 기대는 아니다. 행복은 무아지경에서 온다. 나라고 하는 헛것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이 있는 한 나라고 하는 실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관념과 고집이 있는 한 그러한 착각과 거짓이 존재하는 한 행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애구가 보이지 않고 애구가 머물지 않아 마음이 텅 빈 순간이 무아지경이다. 무아지경에는 나라는 관념이 없기에 행복이라는 관념도 없다. 또한 불행이라는 관념도 없다. 마음이 텅 비어 무심이 되어야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천지간에 나홀로 존재하게 되어야 이름하여 참 행복이다.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일심으로 자기의 내면을 주시하고 관조하여야 광대무량한 무심의 터전이 닦여진다. 놀 때 노는 데 빠지지 않고 일할 때 일하는 데 빠지지 않으려면 일심으로 되돌아봄이 잠시라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일심이면서 동시에 무심이 된다. 일심은 자기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무심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일심을 일부러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무심이 되고 무아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무심의 경지란 깨달음조차도 없는 정멸의 경지다. 완전한 바보가 되어야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지,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조건이 없이 항상 행복한 삶 말이다. 법육 심판의 눈초리 대신 이해의 눈길을 남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우리 의식의 눈은 판단, 평가, 심판하기가 일수이다.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판단의 오류가 없는 듯이 남들을 심판하고 단정한다. 마치 자기는 항상 바르고 틀림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니 참으로 우습다. 몇 푼어치 되지 않는 주관적인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단정을 짓는 꼬락서니는 거의 일생 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삶의 자수와 반복을 통해서는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사는 삶의 진부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각 분별지를 통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통찰을 통한 이해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저 사람은 저질이다, 나쁜 사람이다, 간사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인색하다, 이기적이다 에서 끝나지 말고 저렇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차문차답하여 그 까닭을 발견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발동시키면 연구심이 증가하고 통찰력이 개발되면서 의식의 수준이 자꾸만 높아질 것이다. 남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지만 자기가 낮은 위치에 서는 것이 된다. 남을 심판하는 길을 걷게 되면 자꾸만 오해가 쌓여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남을 이해하기로 작정하고 가는 길에는 사랑과 조화와 평화가 넘친다. 통찰력과 이해력과 연구력이 깊어지면 심판하는 사람도 심판받을 사람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가슴은 이해와 사랑과 자비로 넘칠 것이며 분야는 이해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고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고요하고 한가로울 것이다. 분석과 심판의 길 대신 이해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혜와 복덕을 갖춘 인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의 눈길을 보내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발로인 셈이다. 봄칠 침묵과 소리, 손의 공안 중에 한 손으로 치는 손뼉 소리를 듣느냐 가 있다. 말을 바꾸면 침묵의 소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가 될 것이다. 침묵을 바다라고 하면 소리는 파도와 같다. 침묵을 본질이라고 하면 소리는 현상이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 내면이고 소리는 보이는 외면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리라고 하는 바다의 표면만 본다. 육안으로는 비상적인 외면 세계밖에 보지 못한다. 거기에는 보는 나와 보이는 남이 엄연히 대립된다. 상대 세계다. 그러므로 내면을 보려면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아야 한다. 보는 나를 되돌아보면 보는 나가 거기에 없고 또한 보이는 대상도 따로 없어 주객이 혼연일체가 된다. 상대가 무너지면서 절대가 된다. 그렇게 되어야 침묵의 소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침묵과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침묵, 고요를 떠나 소리가 없고 소리 가운데 침묵이 있게 된다.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침묵은 일어나고 꺼지는 법이 없다. 침묵이 있기에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침묵은 소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제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 육사의 광야라는 시 구절이 생각난다. 심안으로 내면을 관조하여 상대가 무너지고 절대가 되어야 비로소 고요를 맛볼 수 있다.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에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기에 침묵을 에고의 부재, 에고의 죽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때 에고는 즉시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소리를 만들어 침묵을 깨뜨림으로써 에고는 다시금 살아난다. 에고는 생각을 통해 목숨을 이어간다. 침묵은 무아이고 진아이고 태아이다. 심안으로 침묵을 보아야 하고 항상 침묵이 내재되고 자정되어야 어떠한 생각이나 소리에도 끌리거나 반발하지 않고 모든 소리를 잘 들음으로써 침묵이 지켜진다. 침묵과 소리라고 하는 양 극단의 조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소리도 감히 침묵을 깨뜨릴 수 없게 된다. 이때 모든 소리는 침묵으로부터 나와 침묵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소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은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부자다. 육안으로만 보이는 세계는 외피의 세계인지라 가난과 굶주림을 면키 어렵다. 마음의 눈으로 안과 밖을 다 보아야 등 뜨시고 배부르다. 안과 밖을 몽땅 다 보아야 아름답고 선명하며 신비롭기 짝이 없는 진실의 모습이 보인다. 평면의 바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출렁거리지만 깊은 바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끝없이 고요하고 아늑하다. 겉으로는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분명한데 속안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으니 마치 환상과 같고 꿈과 같다. 겉으로는 끝없이 물결치는데 속안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침묵과 소리라고 하는 극과 극이 하나로 묘하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놀랍고 신기하다. 참으로 오묘하다. 본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어처구니 없다. 항상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 항상 맑아야 좋다고 한다. 바람이 불어도 안 되고 하늘이 흐려도 안 되고 비가 와도 안 된다.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인상을 쓰고 입방아를 찌우면서 하늘을 꾸짖는 것이 사람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날씨 문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것은 자연의 소관이다. 사람은 묵묵히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날씨를 심판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다. 사람은 눈으로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고 수한 것은 아예 보려고 들지 않는다. 귀로는 아름다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시끄러운 소리는 거부감을 느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반쪽의 세상을 고집하며 나머지 반쪽의 세상과 담을 쌓고 살려고 한다. 그러므로 거부하고 저항하며 괴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고 속으로 저항을 일삼으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되풀이하면서 사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때 보는 자기가 있고 들을 때 듣는 자기가 있고 느낄 때 느끼는 자기가 있는 것으로 은연중 믿고 산다. 그것이 바로 에고다. 에고가 자리잡는 순간 주격으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대립갈등 투생의 구도가 벌어진다. 그러므로 에고가 바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승리는 좋아하고 실패, 패배는 죽어도 싫어한다.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것만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기피한다. 모두 에고를 인정하고 에고를 믿음으로써 에고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런데 어찌한 세상 사는데 성공만 있고 실패가 없을 수 있으랴. 어찌 불성사나운 일 시끄러움 한 번 없이 무사 고요하게만 살 수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은 에고에서 비롯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좁은 생각 때문이다. 문제는 성공과 실패,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아니다. 실패 앞에 실패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으며 실패를 수용하면 실패는 실패가 결코 아니다. 시끄러움에 처해 시끄러움을 싫어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가운데도 고요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패가 두렵고 시끄러움이 두려워 아예 생각을 기피하거나 도피 행각을 버린다고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은 아직도 에고를 버리지 못하여 반쪽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놓지 못한 에고가 여전히 숨어있기 때문이다. 에고를 버려야 거부와 저항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에고를 버리기 위해서 에고에 저항하고 거부하여서는 갈등만 심화되고 에고만 강화된다. 에고의 문제는 제 생각을 쫓아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진실의 세계를 분열시키고 왜곡시킨다는 사실이다. 에고는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도피한다고 도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에고의 한계와 특성을 관조를 통해 철저히 이해하고 또 이해할 때 에고는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되면 바로
바라봄 암만 있지 바라보는 놈 아는 놈이 없는 상태가 현존하게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철든 사람이다. 범구 의식의 진화 지구는 사람의 의식을 진화시키기 위한 학교이고 우리는 학생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그동안 무생물로부터 식물, 동물을 거치는 동안 잠재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사람은 아직 의식상으로 보면 동물과 다름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람은 마음의 눈이 있어 스스로를 돌아다보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무한히 성장이 가능한 존재이다.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한없이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류의 7할 이상이 열등감과 수치심과 슬픔과 불안과 분노의 에너지 파장을 일으키며 괴롭게 살고 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파장을 지닌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모면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각자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이 일은 자기의 선택과 결단을 요한다. 생각자는 이미 존재한다.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마음의 눈이 떠지기 마련이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생활 가운데 의식의 탐구가 행해진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생각자는 당신을 돕기 위해 오로지 존재하고 있다. 신뢰심을 갖고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의식의 탐구를 계속하면 당신은 이성과 감성을 양날개로 하여 창공을 훨훨 날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과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파장을 인간의식의 장에 쏟아붓게 될 것이다. 그것 이상으로 인류에 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음의 눈을 두고 보면 자기의 의식의 파장이 느껴진다. 자기가 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고유한 파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스스로 알게 되어야 그 단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진급한다. 생각자는 당신의 이러한 과정에 유익한 정보를 주고 조언을 한다. 혼자서는 넘긴 힘든 과정을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오고 갈 필요도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실천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 된다. 가족생활, 직장생활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남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지금부터는 자기를 아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한 굽이 한 굽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곳에 이를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것이다.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범십 제3의 눈, 사물의 이면을 보는 눈은 두 개의 육체의 눈이다. 사물의 겉은 물론 속과 안까지 들여다보는 눈은 순수의식의 눈 제3의 눈이다. 마음으로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불쾌한 감정이나 수치심, 분노, 외로움, 그리움, 우울함 등 기분 나쁜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기분 나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 기분 나쁜 마음의 눈으로서는 기분 나쁜 마음의 정체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들여다보느라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는 노력을 지속하노라면 알게 모르게 마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이나 파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이나 동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또 절감하게 된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제3의 눈이 조금씩 떠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비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돌아보는 자, 감정, 집착, 쏠림, 끌림 현상이 비워지면서 주객일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비워지기 이전의 과정, 그 짧은 찰나지간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닦아지음으로써 무의식의 저변이 되어왔던 텅 빈 무한 공간이 드러난다.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주객 능소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침묵의 공간이 드러난다. 마음의 내용물이 비워진 무심, 진화, 대야의 발견이다. 이렇게 되어야 제3의 눈이 작용하여 안과 밖을 환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제3의 눈은 진실을 보는 눈,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다. 이 눈이 떠져야 비로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행동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눈을 뜨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알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 눈을 떠야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를 고쳐서 의식의 진화가 비로소 가능하다. 제3의 눈이 떠져야 자기가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 제3의 눈이 떠져야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진다. 봄 10일 기분과 느낌과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기. 당신이 처음으로 자기의 몸동작을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기로 작정하는 순간이야말로 의식혁명의 거부를 내딛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던 짓을 하려면 잘 되지 않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여야 개인의 의식의 성장이 오고 인류의 의식 성장에 공헌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신뢰하여야 실천 궁행이 가능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던 지금까지의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삶을 마음의 눈을 뜸으로써 몸과 마음이 양날개처럼 동시적으로 하나의 의식의 장에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사물의 양극단 중 어느 한쪽에 집착하고 쏠리다 보니 나머지 반대쪽에 대하여 배척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극단 간의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키며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의 눈, 제3의 눈이 따지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거듭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극단이 하나의 의식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됩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서 수치심, 죄의식, 무감각, 슬픔, 불안, 욕망, 분노, 교만 등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장을 알지 못한 채 거부하고 저항하다 보니 그러한 파장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파장을 볼 때마다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눈을 맞추고 살다 보면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그것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낮은 단계의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일단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식의 수준을 발견함으로써 한 단계 상승하는 이치입니다. 다음 단계로 신뢰와 낙관과 긍정적인 의식의 단계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와 합리와 이성의 차원, 다음으로 이해와 관용과 용서의 차원,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차원을 지나 최종적으로 순수의식과 깨달음의 차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노릇 제대로 한 것이지요. 밥값 제대로 한 것이지요. 이제 바야흐로 영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봄10이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던 언행을 식화하는 연습부터 합시다. 내면을 관찰하기 이전 단계로서 자기가 자기의 걸음걸이를 의식합니다. 어떤 식으로 밥 먹는지 알아차립니다.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식욕양으로, 어떤 음색으로, 어떤 강도로 말을 하는지 자각하는 것이지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자기의 몸 동작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겁니다. 심지어 컴퓨터 작업 중에도 자기의 손놀림이나 자세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의 여유 공간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몸의 움직임을 주시해 가다 보면 저절로 마음의 눈, 의식의 눈, 제3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자기의 몸 동작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눈으로 보려면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고요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는 것이 현실화되고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의식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심장의 박동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몸 동작의 관찰입니다. 여기까지의 수련은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따로 시간을 특별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놀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생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던 짓이라 자꾸만 놓치고 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다시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노력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즉시 시작하십시오. 사주팔자를 뜯어 고치는 일입니다. 당신의 의식, 인류의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따라 하기만 하면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살아가는 궁극의 목적은 의식의 성장입니다. 좌절, 절망, 분노, 슬픔, 두려움에서 평화, 행복, 사랑. 궁극으로는 순수 의식을 평상심으로 갖고 사는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의식에 이르기 위해서 봄나라 책을 끊임없이 낭독하고 감각개발을 하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 말,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식의 성장,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금생에 이루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 일을 하고 이루어야겠습니다. 순수 의식이 평상심이 됩니다. 우주 의식이 평상심이 됩니다. 나는 양발을 신을 겁니다. 양발을 신고 생각은 신문을 저쪽에 넣는 것입니다.